네, 안녕하세요. 네, 김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트랜스포트 계층 보안 프로토콜, 즉 SSL TLS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TLS라고 하죠. SSL TLS란 그 다음에 이제 SSL TLS에 대한 동작 원리, 동작 원리를 유심 있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학습을 통해서요, SSL TLS에 대한 통신 절차를 좀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현대암호 연대기를 보면은, 자, 우리가 지금, 펜이 또, 네, PGP, 그 다음에, SET, 그 다음에, S마인. 이렇게 저희가 이제, 암호학 응용이죠. 예. 응용 프로토콜을 이렇게 이제 학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SSL, TLS하고 IPsec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보면은 SSL은 1994년에 처음 그 넷스케이프사에서 이제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HTTP하고 웹서버하고 암호화 통신이 이제 필요했던 거죠. 예를 들면 안전한 이제 전자상거래를 할 때, 여기 뭐 카드 계좌번호라든지 카드 번호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주문 정보에 관련해서 이제 충분히 암호화가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패스워드라든지 아이디 패스워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암호화가 필요했던 거죠. 어쨌거나 이게 SSL 3.1이 TLS 1.0이에요. 그래서 이제 TLS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ITF 표준화로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업체 간의 표준이 이제 국제 표준화로 이제 넘어간 겁니다. 언제? 1999년에. 그러니까 이제 한 20년 전이죠. 예, 20년 전으로 갑니다. 근데 예,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SSL TLS가 Secure Socket Layer, Transport Layer, Security. 앨리스가 밥 서점에 책을 이제 살 때 SSL TLS를 사지 않고 신용카드가 주문 정보죠. 아니죠, 아니요. 금융에 관련된 물품 정보가 아니라 예, 어떤 금융에 아니 저기죠. 결제 정보죠. 결제 정보. 결제 정보가 이제 날아갈 텐데 이 결제 정보에 대해서 신용카드 번호가 이제 넘어간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암호화가 안 돼 있어요. 문제 있죠. 지금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가 안정성 확보 조치거든요. 안정성 확보 조치. 안정성 확보 조치는 음, 시행령이 있고 시행 규칙이 있고 그다음에 고시로도 되어 있어요. 이게 안전성 확보 조치가. 근데 고시에 이제 몇 년 전에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4조인가 하여튼 그쯤에 그 개인정보를 비밀번호하고 고유식별 번호하고 고유식별 정보하고 바이오 정보 이거를 외부로 통신 간에 전송할 때는 암호화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비밀번호는 암호화 고유해야 되고 고유식별 정보는 뭐예요? 상식적으로만 알아두시면 주민번호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동차 번호, 그 다음에 여권 번호, 그 다음에 외국인 등록번호 이렇게 네 가지예요. 이것도 전송할 때 그 암호화하게 돼 있어요. 바이오 정보는 이제 뭐 생체 관련이죠. 네. 그 다음에 또 뭘 암호하게 돼 있냐면 이거하고 플러스 계좌번호.
그 다음에 신용카드 번호도 암호화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암호화를 시키려면은 이 서버에 클라이언트하고 서버에 통신 간에 IP색을 하던 아니면은 SSL TLS 보안 서버를 이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뭐 보안 서버다 그러는데 SSL TLS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죠? IP색이나. 근데 이제 IP색보다는 SSL TLS가 좀 경제적이죠. 그래서 이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IP색은 좀 설치 비용이 들어가요. 요거의 동작은 이제 다음에 이제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어쨌거나 이걸 중간에 언시큐어드 채널에서 중간에 하면 이게 이제 스니핑이 가능하죠. 스니퍼 그 장비를 통해서 충분히 이게 스니핑이 됩니다. 자, SSL TLS 상의 HTTP는 뭐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이렇게 있죠. 요게 이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레이어, 여기가 트랜스포트 레이어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레이어, 데이터 링크, 이제 피지컬 이렇게 있는데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시큐리티, 이 HTTP 위에 우리가 이제 S마인, PGP, 뭐 SET 이런 걸 다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트랜스포트 레이어 시큐리티인 지금 SSL TLS를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HTTP하고 SSL TLS를 조합시킨, 즉 이제 웹서버하고 웹브라우저 간의 보안용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TLS에서 HTTP 메시지를 TCP로, 여기서 HTTP에서 지금 전송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제 SSL TLS 계층이 없으면 트랜스포트 레이어로 내려와서 TCP 세그먼트로 만들어지겠죠. 그 전에 SSL TLS에서 이제 인크립션이 되는 겁니다. 메시지가 암호화돼서 요거를 어떤 식으로 암호화를 하고 그 다음에 암호화에 사용되는 그 사이퍼 스위트, 우리 그 호텔에서 스위트룸 그게 아니고 하여튼 어떤 사이퍼에 대한 그 목록, 어떤 셋이죠, 셋. 셋. 어떤 세팅을 해서 목록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암호화를 시키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SSL TLS는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핸드쉐이크 프로토콜, 그 다음에 체인지 사이퍼 스펙 프로토콜, 얼러트 프로토콜, 그 다음에 요게 그 다음에 레코드 프로토콜, 뭐 이렇게 이제 등등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자세히 이제 배울 거고요. 특히 요 체인지 사이 핸드쉐이크 프로토콜, 요게 가장 이제 중요합니다.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이 실제 예를 들면 사이퍼 스위트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SSL TLS의 버전은 뭐 1.0을 사용을 하는지, 그 다음에 키 교환은 뭐 DH로 할 건지, 그 다음에 인증서에 대한 확인은 뭐 RSA로 할 건지, 그 다음에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은 뭐 AS 뭐 128에 뭐 예를 들면 CBC로 할 건지, 맥, 그 다음에 해시 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죠? 여기 CBC는 이제 블록 운영 모드죠. 이게 바로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에서 이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클라이언트하고 서버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목록을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목록으로 결정을 하자라고 보내는 게 바로 체인지 사이퍼 스펙 프로토콜이에요. 스펙을 결정하자라고 보내는 프로토콜이죠. 그 다음에 뭐 얼럿은 그대로 뭡니까? 경고하는 거죠. 얼러트, 경고 메시지를 보낼 때. 그리고 나서 이 HTTP에 있는 메시지가 데이터, 여기 사실은 뭐 데이터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는데 이 데이터 프로토콜은
뭐 HTTP가 내려오면 HTTP로 이렇게 이제 세팅해 주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넘어오면은 레코드 프로토콜에서 뭘 하냐면 그 메시지에 대해서 프리그멘테이션, 파편화를 시켜요. 그 다음에 컴프레션, 프리그멘테이션 메시지가 크니까 이 메시지를 이제 파편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걸 필요하면은 이제 압축을 하고요. 이거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이건 버전 3.0에서는 이걸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옵션이다. 그 다음에 이 압축된 거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프래그멘테이션 데이터가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인테그리티나 뭐 이런 거에서 이제 맥을 이제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인크립션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사이퍼 스위트가 AES 128로 한다 그러면 대칭키 AES 128로 이런 알고리즘으로 이제 암호화를 시키는 거죠. 이때 이제 들어가야 될 게 키잖아요. 이 키를 어떻게 발생시킬 거냐. 그리고 이 키를 어떻게 이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간에 공유를 할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키가. 맥을 사용할 때도 키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죠? 이 키는 세션 키가 될 거고, 이 키는 맥을 만들 때 이제 키가 들어갈 텐데, 이러한 키를 다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죠. 그거에 좀 중요한 그 관건이 될 겁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이 클라이언트하고 서버가 이제 암호화를 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러면 언시큐어드 채널이 어떻게 돼요? 언시큐어드가 시큐어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안전한 채널이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넘어오니까 이거는 뭐 해킹이 중간 공격을 하고 스니핑을 하고 뭘 했던 간에 잘 모르죠. 이걸 뭐풀 수가 없죠. 그죠? 자, SSL 뭐 우리가 SSL, TLS 뭐 이러는데 좀 차이가 있긴 있어요. 뭐 약자부터 틀리죠. 약자부터 틀리고 이게 94년에 넷스케이프사가 이제 개발을 했고 넷스케이프 그 내비게이터에 이제 이거를 내장을 이제 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웹브라우저 사용을 했고요. 사실상 표준이죠. 디팩토. 사실상 표준을 디팩토 스탠다드라고 합니다. 95년에 이제 3.0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3.0을 기초로 해서 ITF가 만든 프로토콜이 TLS예요. 이게 TLS 1.0이고 이거는 SSL 3.2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SSL 3.2하고 TLS 1.0하고 같은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표준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TLS다라고 이제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2006년 TLS 1.1부터 AS가 이제 추가된 거죠. 2006년부터. 왜 그러냐면 이게 TLS 1.0 표준이 된 게 1999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2005년까지는 주로 뭘 이용했을까요? AS를 사용하지 않고 3DS, 예, 뭐 이런 걸 많이 이제 사용을 했겠죠. 예, AS가 안 나왔으니까, 표준이 안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2006년부터는 이제 AS 대칭키, AS, 그러니까 메시지를 실제 이제 암호화시키는 그거를 이제 AS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제 사용을 한 겁니다. SSL TLS의 특징을 보면은 공개 기반 인증 방식은 RSA로 이제 인증을 하는 거고 X509 버전 인증서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모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할 텐데 이게 나중에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서버에 대한 인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클라이언트하고 이 서버 간에 이 서버가 예를 들면 홈쇼핑몰이다. 네. 홈쇼핑몰 웹사이트다. 그럼 클라이언트가 이거를 HTTP로 이제 접속을 하잖아요. 처음에. 예를 들면 abcshop.com으로 접속을 하면 얘가 이 친구가 이 서버가 진짜 이거가 ABC 샵이다라고는 거를
알려주면서 뭘 줘요? 자기 공개 키에 대한 인증서를 줘요. 이 클라이언트에게. 그래서 이 서버에서 발급하는 그 공개 키는 제3자가 인증하는 겁니다. 라고, 그걸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공개 키가 진짜 뭐 이 밥이라는 서버에서 나온 공개 키 맞아? 항상 그게 문제였잖아요. 그죠? 이 공개 키로 뭔가 암호화해서 이걸 보내면은 밥은 예를 들면 개인 키로 그거를 이제 복호화시키고 했었는데 이 공개 키 이 공격키 알고리즘의 문제가 뭐였어요? MITM 공격이었잖아요. 그죠? MITM 공격을 해서 예를 들면 멜로리가 자기 공격키를 준다고요. 그러면서 마치 밥에 공격키양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로채기에서 이렇게 그 MITM 공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이 서버 인증 모드를 주로 우리는 배울 겁니다. 근데 클라이언트 자체도 네가 맞는 거냐에 대한 것도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또 주는 거죠. 공개키 인증서를 서버에게. 근데 주로 이 경우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이 서버에 대한 그 인증 모드 요거를 주로 이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N은 어나니머스 인증 모드예요. 연결 주소는 HTTPS가 될 거고요. 이게 443 포트예요. 그러니까 그냥 HTTP로 처음에 서버를 접속하면 이게 리다이렉션이 됩니다. 예. 443 포트로 리다이렉션 되면서 HTTPS로 바뀌어져요. HTTPS로 이렇게 처음에 하면은 그냥 그대로 이제 통신이 되는 거고 HTTP를 접속을 하면 이 서버에서 어떻게 해요? 리다이렉션을 시킨다. 443 포트로. 그래서 HTTPS로 바뀐다. 그 다음부터 SSL, TLS가 이제 동작을 하는 거죠. 보안 서비스 자문은 제공은 컨피덴셜리티하고 인테그리티, 오센티케이션, 그 다음에 데이터 압축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압축은 옵션이에요. 예. 다양한 알고리즘을 이제 지용하고요. 핸드쉐이크를 통해서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을 통해서 여기서 어떤 암호 알고리즘을 쓸 건지, 키는 어떻게 할 건지, 뭐 사이퍼 스위트 있죠? 예, 요거를 이제 결정을 합니다. 예, 중요한 절차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 SSL, TLS의 역할 보면 예를 들면 신용카드 도청되지 않게 도청 없이 서버에 전송하는 거 암호화하는 거죠. 이 암호화하는 게 이제 정보보안 3대 요소 중에 하나 C, confidentiality라는 거고 대칭 암호로 이제 암호를 한다. 주로 우리 메시지나 데이터는 대칭키 암호를 쓴다고 그랬죠. 왜? 그게 빠르니까. 스피드가 빠르니까. 그게 이제 장점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대칭키 생성은 PRNG로 하고 그 대칭키에 대한 공유는 공개키 암호 또는 DH 교환으로 할 겁니다. 뭘로 하는지는 한번 이제 선택이에요, 이건. SSL, TLS에서 그 사이퍼 스위트에서 뭐 RSA 암호로 이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으로 그 키를 공유를 할 건지 DH 키 교환 방식으로 교환을 할 건지 뭐 다른 방식이 있으면 다른 방식으로 할 건지 그거는 서로 그 통신에서 약속을 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작 없이 위변자 안 되게 인테그리티죠. 인테그리티는 뭐예요? 우리 해시 역할이죠. 거기에다가 맥이 해시 앤드 인증까지도 이제 가능하죠. 그죠? 왜냐하면 이 키에 여기 이 맥에는 키가 들어가니까 데이터 오센티케이션도 역할도 당연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테그리티 역할도 합니다. 웹서버의 진위 여부 인증은 그 이제 인증서를 이 공개 키에 디지털 서명을 붙인 인증서를 가지고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서버의 공개 키를 여기 공개 키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누가 전자서명을 해요? CA가 전자서명을 하죠. 이 인증서를 배포한
그 CA, 서티피케이트 에이전트의 전자서명이 딱 붙는 거죠. 개인키로. 요거를 개인키로 해서 이제 전자서명을 내려줍니다. 서버에게. 네, 그것도 한번 실제 어떤 식으로 이거 구축하는지도 한번 학습을 할게요. 자, 드디어 이제 사이퍼 스위트가 나왔네요. SSL, TLS에서 사용하는 대칭 암호, 공개키 암호, 디지털 서명, 그 다음에 해시, 이런 부품, 그쵸, 부품이에요. 부품, 모듈과 같이 교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퍼 스위트는 SSL, TLS에서 교환되는 추천 세트다. 예, 아주 좋은 말이네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사이퍼 스위트의 이제 for example인데, 여기 보시면 TLS의 이제 버전이 있잖아요. TLS의 버전 1.2 뭐 그다음에 2.0 뭐 이렇게 버전이 있을 때마다 그 버전에 대한 거 어떤 버전을 사용할 건지 왜냐하면 상대방하고 맞춰야 되니까. 그다음에 바로 이 키 교환. 여기서 말하는 키 교환은 무슨 키 교환이에요? 바로 요 대칭 키. 그죠? AS 만약에 128에 관련된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을 쓴다 그러면 요 AS 128에 해당하는 요 키를 교환을 해야 되거든요. 분배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키 교환을 DH 교환 방식으로 할 거냐, RS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RSA를 이용할 거냐, 그거예요. 이 AS에서 사용하는 키. 데스로 만약 한다 그러면 데스를 사용할 54비트짜리의 키. 네, 요거. 요 RSA는 인증서 검증이에요. 네, 인증서가 이제 여기 서버에 인증서가 있는데 여기 공개키가 있으면 이걸 전자 서명을 할 때 CA에 전자 서명을 할 거 아니에요. 이때 전자 서명할 때 RSA로 이제 하고 뭐 RSA의 2048 키 크기로 하게 되면은 검증을 뭘로 해야 돼요? RSA로 해야죠. 예, RSA로 이 CA의 그 공개키를 얻어서 이거를 검증을 해야 됩니다. CA의 공개키를 어떻게 얻느냐? 그것도 이제 뒤에 가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실제 메시지에 대해서 암호화 시키는 거는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의 AS를 사용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대칭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블락 운영 모드죠. 블락 운영 모드를 뭘로 할 거냐? 네, ECB로 할 거냐? 또 우리 복습해 볼까요? CBC로 할 거냐? OFB로 할 거냐? 사이버 피드백으로 할 거냐? 그죠? 그 다음에 카운터로 할 거냐? 이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권고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요거하고 요거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CBC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CBC를 사용을 할 때는 이니셜 벡터가 들어가요. 요 키가. 그죠? 이것도 일종의 키였잖아요. 랜덤 넘버 키. 요거는 또 어떻게 발생이 되는 거냐? 이거 여기도 키가 있죠? 그죠? 요 키 교환 방식 할 때도 방키가 이제 또 들어가거든요. 이런 거는 다 이 난수가 이제 또 발생이 돼야 돼요.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어떻게 발생되느냐 이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마스터 시크릿으로 이제 이용을 하는데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 인증 단편화시킨 거에 대해서 요 맥을 이제 붙여요. 맥 값을 붙이는데 어떤 맥 값을 이제 hmac을 이제 여기서는 썼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hmac은 메시지 인증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클라이언트가 A라는 앨리스 클라이언트가 보냈구나라는 것도 인증하지만 뭣도 합니까? 예, 위변조, 무결성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사이퍼 스위트입니다. 그러니까 키 교환 방식은 DH로 할래? RSA로 할래? 그 다음 인증성 원준도 RSA로 할래? 뭐 다른 게 있으면 뭘로 할래? 그죠? 또는 뭐 예를 들면 DSS로도 할 수 있죠. 네. 디지털 시그니처 스탠다드. 요거는 이제 DSA가 이제 DSS로 이제 표준화된 겁니다. 음, 자,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계층화된 프로토콜, 이게 이제 HTTP 클라이언트고, HTTP 웹 브라우저가 되는 거죠. IE라든지,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지, 크롬이라든지, 뭐,
파이어폭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HTTP를 거치게 되고 여기 보시면 TLS 프로토콜에 TLS 프로토콜은 TLS 핸드쉐이크 프로토콜과 TLS 레코드 프로토콜로 나누어지는데 그게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은 요 네 가지로 또 나눠진다 이거죠. 요 네 가지 중에 요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체인지 사이퍼 스펙 프로토콜은 그냥 암호 방법을 변경하는 신호를 상대에게 전달하게 결정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 다음에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이 클라이언트 서버 간의 그 알고리즘, 아까 얘기했던 뭐 AS로 할 거냐, RSA로 할 거냐, 사이퍼 스위트를 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유키를 결정하는 거고, 인증서를 이용한 인증. 이게 바로 다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얼러트는 경고하고,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프로토콜은 뭐, 이게 HTTP에서 오겠죠. 이렇게.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TLS 프로토콜은 실제 이제 암호화 처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에서 그 사이퍼 스위트가 결정이 됐잖아요. 그죠? 이 사이퍼 스위트 결정된 요 스펙에 따라서 이제 실제 실행을 하는 거죠. TLS 레코드 프로토콜이. 그러려면은 헤더가 있는데 요 데이터 타입 네 종류가 있는데 그 네 종류는 요거예요. 요거. 네. 왜냐하면 위에 있으니까 요 트랜스포트 TLS 핸드쉐이크 프로토콜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여기에 이제 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핸드쉐이크 프로토콜 할 때는 이게 만약에 뭐 20번이다. 그러면 이제 20번의 헤더가 붙어갖고 이제 그거에 대한 역할을 하는 거고, 뭐 암호 사양 변경 프로토콜이다 그러면 21번에 해당하는 게 넘어올 겁니다. 어쨌거나 이 데이터 네 종류가 이제 내려올 거고요. 버전, 그 다음에 압축 랭스가 헤더가 붙고 여기서 이제 TLS 레코드 프로토콜에서 프래그멘테이션을 파편화를 시키고 파편화 단위로 이제 압축을 시키고 맥을 추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 메시지를 암호화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대칭키의 암호 블락 운영 모드는 CBC로 한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 TLS 레코드 프로토콜은 메시지 압축, 컴프레이션, 그 다음에 인크립션, 데이터의 인증 이런 것들을 하는데 메시지를 단편화를 시켜요. 그죠? 아까 그 메시지가 이제 크면은 이거를 쪼개서 단편화를 시킨다고 그랬거든요. 이 프래그멘테이션을 하는데 단편화, 파편화 뭐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데 단편화가 더 맞겠네요. 파편화는 좀 2의 14 16384 바이트로 이렇게 쪼갭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단편화된 거를 압축을 시키는데 그거는 상대하고 또 합의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옵션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 다음에 압축한 단편에서 맥을 이제 추가하는 거죠. 이게 이제 좀 하나하나씩 단편화된 메시지의 프래그멘테이션 된 거에 맥을 부가를 이렇게 시킵니다. 근데 이거 맥을 뭡니까? 붙일 때 이 리플레이 어택을 막기 위해서 단편에 붙여진 시퀀스 넘버를 포함을 시켜서 맥을 계산을 해요. 이거 리플레이 어택을 막는 게 뭐였어요? 저번에 배웠었는데 재존성 어택이죠. 재존성. 이거 중요한 게 시퀀스 넘버, 뭐 타임 스탬프, 그죠?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시퀀스 넘버를 포함해서 이제 맥 계산을 한다. 맥 계산을 할 때는 해시하고 틀리 키가 이제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방향 해시 함수 알고리즘하고 맥 코드에서 사용하는 그 키는 또 상대하고 이제 합의를 합니다.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에서 이제 합의를 하는 거죠. 자, 레코드 프로토콜 수행 단계 1번인데요. 1번은 이 메시지가 HTTP에서 넘어오는 그 메시지를 전부 프래그멘테이션 한다고 그랬어요. 프래그멘테이션 하는 단위는 이렇게 된다. 16384 바이트의 크기의 블록으로 단편화시키고
그 다음에 압축을 시킨다. 버전 3 이후는 삭제됐다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맥을 추가한다. 맥 계산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 맥 계산할 때 리플레이 어택을 막기 위해서 시퀀스 번호가 붙여져 있는 것을 같이 해서 시퀀스 번호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맥을 붙이는 거죠. 요거를 키를 넣어서 이제 맥 값을 구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크립션을 시키는 거죠. 인크립션 시킬 때 바로 이 세션 키가 필요한 거고, 만약에 AS128이라면 128비트에 해당하는 키가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 시킬 때는 CBC 운영 모드로 하게 되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키들이 전부 발생을 하거든요. 맥을 할 때도 키가 있어야 되고, AS128 할 때도 128비트에 해당하는 키가 있어요. 이 키를 다 어디서 만드느냐 이거죠. 그게 이제 마스터 시크릿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마스터 시크릿을 클라이언트하고 서버가 공유를 한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쌍방이 세션 키, 맥 키, CBC 모드의 초기 이니셜 벡터 키 이런 거를 다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거를 이제 같이 학습을 할게요. 자, 5단계는 이제 드디어 레코드 프로토콜 수행 단계에서 헤더를 이제 추가를 합니다. 자, 헤더를 추가할 때 요 데이터 타입이 있고요. 요 데이터 타입은 바로 밑에 있는 요 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죠? 네 개의 서브 프로토콜 중 어느 것인지를 이제 핸드쉐이크다, 체인지 사이퍼 스펙이냐, 얼러트냐,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프로토콜이냐. 이게 실제 이제 메시지가 내려오는 거죠. HTTP 메시지. 그 다음에 버전, 프로토콜 버전, 그 다음에 압축한 길이. 압축을 했는데 그거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요 헤더를 이제 붙이는 겁니다. 암호화된 데이터 블록과 맥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헤더를 이제 붙이겠죠. 헤더 안에는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붙는 거죠. 그죠? 뭐 컨텐트 타임, 버전, 뭐 압축한 길이. 순서는 좀 바뀌겠지만 이렇게 이제 헤더가 붙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실제 이제 그림을 보면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그림을 보면은 사이퍼 스위트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요거 각각의 이제 의미는 다 아시는 거죠. 그죠? 요게 실제 메시지에 대해서 암호화하는 거고 이게 맥을 단편화된 거에 맥 값을 여기처럼 이제 붙이는 거고 실제 여기 암호문 만들 때 뭐가 돌아갑니까? AS128에 CBC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AS128에 CBC가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낸 거는 여기서 복화를 시켜야 될 거고 이렇게 온 거는 암호화 시켜서 여기서 복화를 시켜야 되겠죠. 거꾸로. 그죠? 그래서 이 메시지에 대한 거를 이제 단편화 시킨 거고요. 프래그멘테이션을 시킨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압축한 서버하고 합의한 걸로 예를 들면 압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압축한 거에 맥을 하는데 이 맥 값을 구하기 위해서 맥 키가 필요한데 그거는 마스터 시크릿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마스터 시크릿을 어떻게 이제 발생을 시키느냐 또는 요 CBC가 돌아가야 되는데 CBC 이니셜 벡터가 필요하죠. 그죠? 여기서 그것도 마스터 시크릿에서 이제 발생이 됩니다. 마스터 시크릿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요 맥의 키도 여기서 발생이 되는 거고 AS128의 CBC에서 세션 키, 요 128, 그것도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키가 이렇게 이니셜 벡터, 뭐 맥키, 세션 키가 있는데 그걸 마스터 시크릿이라는 거를 상호 공유를 한 다음에 클라이언트하고 서버가 각각 이제 만들어요. 동일하게. 자, 헤더는 데이터 타입 4개였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다음에 버전, 압축한 길이. 그렇게 되면 만약에 데이터 타입이 체인지 사이퍼 스펙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면은 요거 전송부터 이제 인크립션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다 요 사이퍼 스위트가 이제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간에 서로 니고시에이션을 했잖아요. 그리고 체인지 사이퍼 스펙으로 이제 날아갈 때 요걸로 이제 세팅을 하는데 이 자체가 암호화된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자, TLS 레코드 프로토콜의 처리를 이제 다른 책자에서 갖고 온 건데, 여기 보면 이제 헤더가 붙죠? 요게 이제 이 메시지가 프래그멘테이션 된 거잖아요. 그죠? 프래그멘티드 된 메시지예요. 여기에 먼저 여기 레코드 레이어 헤더에 보면은 프로토콜, 요 프로토콜이 1바이트인데 8비트니까 여기 20, 21, 22, 24 이렇게 돼 있죠. 20으로 내려오면은 그 체인지 사이퍼다. 21이면 얼러트다. 22면 핸드쉐이크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이제 실제 메시지가 내려가는 걸 HTTP 이렇게 이제 내려간다는 거예요. 24번으로. 버전 2바이트고 랭스 압축한 길이 2바이트 이렇게 이제 헤더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요 프래그먼트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맥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맥 값을 이제 붙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옵셔널로 이제 패딩이 붙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시면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세그먼트로 이제 프래그멘테이션 된 거죠. 이걸 이제 컴프레션 해서 컴프레션해서 2에 14 바이트였나요? 네. 이렇게 되고 이걸 컴프레션 시켜서 키가 들어가 있는 맥 캐큘레이션에서 맥 값이 이렇게 붙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크립션을 한다. 인크립션 할 때 예를 들면 AES 128로 하든가 아니면 데스 아니면 3데스를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또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뭐 시드로 한다거나 아리아로 한다거나 그죠? 또는 뭐 IDAA로 한다거나 뭐 이런 대칭케 암호화 알고리즘을 써서 이 중에서 이제 안전성이 있는 것 그죠? 안전성이 있는 그 대칭케 암호화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키를 적절한 보안 강도가 있는 그 키 크기를 결정을 해서 이제 인크립션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주로 AS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바로 레코드 레이어 헤드에 뭐가 붙어요? 여기에 붙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이렇게 붙게 됩니다. 프로토콜은 뭔지, 버전이 뭔지, 랭스가 뭔지. 그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쉬었다가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이 남았죠.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을 한번 살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